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에버 기븐호가 사상 최초로 수에즈 운하에 자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에즈 운하 통행이 전면 중지되면서 422척의 배가 일주일간 대기했고, 이 중에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선박도 있었습니다. 3월 29일 자초된 에버 기븐호의 인양이 성공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통행은 다시 재개되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려 8년 동안 운하의 통행이 봉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하를 만들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는 기원전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파라오 네코 2세는 이집트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계획했습니다. 다만 이 운하는 두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홍해와 나일강의 한 지류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코 운하라 불리는 이 운하는 사막에서 홍수가 질 때만 흐르는 구밀랏 와디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척의 배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네코 2세는 이 운하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스와 해상무역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코가 죽은 후 이 운하는 적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신탁으로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네코 운하는 후일 이집트를 점령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와 페르시아 사이의 항해가 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토사가 쌓이거나 나일강으로 바닷물이 밀려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물길이 자주 막혔습니다. 기원전 3세기 초 알렉산더 대왕 사후 권력을 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운하 바닥을 준설하고 확장했으나 이후 다시 물길이 막혔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서기 2세기 초 트라나우스 황제 시대에 운하가 재개통되었습니다. 이처럼 뚫렸다 막혔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대 이후에는 토사가 쌓여 완전히 폐쇄되었고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오늘날의 운하가 개통된 것입니다. 꿈의 프로젝트였던 운하 건설은 프랑스인 페르낭디 드 리셉스가 수에즈 해양운하 회사를 설립하고 1859년 4월 기공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영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하고자 했던 프랑스와 이집트였습니다. 페르디낭 드 리셉스는 주식을 프랑스와 이집트 왕목으로 나누고 개통일로부터 99년간 운하를 독점 운영하는 계약을 이집트와 체결했습니다. 공사에는 1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이집트 노동자 12만 5천 명의 목숨이 희생된 끝에 1869년 11월 17일 개통되었습니다. 이집트 북동부에 수에즈 운하가 열리면서 유럽의 무역선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아시아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런던 싱가포르 항로는 24,500km에서 15,027km로 짧아졌고 런던 뭄바이 항로는 약 1만 km가 단축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국제무역에 혁명을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개통 6년 뒤 영국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치로 빚에 시달리던 이집트 왕 이스마일 파샤가 1875년에 주식 전량을 영국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1882년 이집트에서 반제국주의 시위가 벌어지자 운하 보호를 명목으로 영국은 군대를 진주시켰습니다. 그 뒤부터 수에즈는 영국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군대 주둔을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군은 이전 수에즈 운하에 관한 조약을 모두 무효로 돌리고 완전히 운하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손에 넣었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수에즈 점령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이집트는 영국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세르는 1952년 이집트 혁명을 통해 군주제를 폐지시켰고 이듬해 이집트 토지개혁을 통해 이집트 전체에 광범위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세르는 자신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나일강에 아스완댐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등 서방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고 결국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운하에 대한 이권을 소유한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던 조차권도 아직 12년이나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가 금지당하자 이에 크게 격분하였습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를 기습 공격하여 주요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제2차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미국이 개입해 영국으로부터 휴전 약속을 받아내면서 종결됐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시대는 저물었고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국제 해상교통의 지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지형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군의 철수 이후 나세르는 운하 통제권을 다시 장악했고 2차 중동전쟁 당시 운하에 배를 폭파시켜 수에즈 운하 통행을 단절시켰던 나세르는 범아랍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1957년 4월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지만 10년 뒤인 1967년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제2차 중동전쟁에서 압도적인 패전을 당하고도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아랍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야심차게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소련의 군사 고문단과 최신 장비를 들여와 전쟁 준비에 나서며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물밑 지원하면서 전쟁 준비를 착착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에는 1차 중동전쟁의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 고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와 요르단은 이집트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고, 나세르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세르는 요르단 및 이란과 동맹관계를 맺어 대이스라엘전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측에 미리 포착되었고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선제 공격합니다.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군대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 전쟁 6일 만에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이에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의 전면 차단을 지시해 이스라엘 군의 발을 묶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측은 수에즈 운하 양쪽 입구에 선박을 침몰시켰고 곳곳에 75만 발의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미 수에즈 운하 안에 머물렀던 8개국의 배 15척이었습니다. 영국 4척, 서독, 스웨덴, 폴란드, 미국이 각 2척, 프랑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가 각 1척, 총 15척이었습니다. 이 중 미국 선박 1척은 수에즈 운하 내 팀사 호수에, 그리고 나머지 14척은 그레이트 비트 호수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배들은 사막의 모래가 배들을 뒤덮은 모습으로 노란색 함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났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떠도는 전운에 여전히 수에즈 운하는 막힌 상태였습니다. 1967년 10월 영국 선장 짐 스타키는 수에즈 운하의 비트 호수에 갇힌 선원들을 모아 그레이트 비트 호수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치열한 냉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연과 국적을 초월해 하나로 뭉친 이들은 물자 교류로부터 스포츠 등도 함께 즐기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배에서 만나 사교 행사도 하였고 요트 클럽도 만들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 때에는 비트 레이크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짐 스타키는 이집트 정부의 선원들이 쓴 편지를 가족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집트도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엔 선박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30여 명을 남기고 나머지 선원들은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마다 교대를 하였고 배를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1972년 독일 선박의 승무원들이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이후 선박의 유지보수는 노르웨이 회사가 맡았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대치가 계속되며 수에즈 운하가 막힌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73년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금수 조치는 오일 쇼크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물류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각 나라들에게는 운하 개통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선 수에즈 운하를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재개통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구를 막은 배들과 기뢰 제거에만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6월 5일 마침내 수에즈 운하는 봉쇄 8년 만에 물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재개통에 앞선 1975년 5월 24일 수에즈 운하에 8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배들 중 독일 선박 민스터랜토와 노르트 위트호는 3만여 명의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나머지 배들은 가동 불가로 모두 폐쇄되었고 독일 선박 2척만 차량으로 항해해 성공적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